최근 정권에선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공정성을 화두로 두기 때문에 그런 네. 바로 잘려요. 아, 이거 바로 커트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 편입의 다솔쌤입니다. 최근 1단계 합격 발표가 났죠.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쓰는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내용은 들어가면 좋은지 헷갈리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코칭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은 게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생소한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낯설어하는 학생들 좀 많지 않나요? 어때요? 네. 굉장히 많죠. 낯설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쓴 친구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테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학생 입장에서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진짜 다 읽어보실까요? 그 분들이? 입학사정관 혹은 뭐 평가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다 읽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거 그냥 네. 이렇게 말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편입생들이 조금이나마 유익하게 이 동영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입학사정관이라던가 평가위원들이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이라던가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쓰는 유일한 대학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씩이라도 자기소개서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냈던 한 학교에 냈던 자기소개서를 똑같이 다른 학교에 내도 괜찮은 건가요? 무관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 점수를 목표하고 있고 영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학계석을 학교별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수가 가장 많은 학교 하나 작성해 주시고 글자 수가 뭐 적은 학교는 좀 줄인다던가 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현실적인 답변이 생각보다 나와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재수생인데 작년에 A 학교에 냈던 자소서를 현역 때 다시 내는 그런 것도 괜찮은가요? 시간이 만약에 한정적인 친구들이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입에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짧게 쓰는 거. 그러면 그 전에 썼던 거를 활용해도 되지만 그거는 좀 개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자기를 소개하는 서이고요. 학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내가 앞으로 입학을 해서 어떤 학업의 계획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의 차이는 학교마다 내가 어떻게 지칭을 하느냐 그걸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자기소개서라고 지칭하는 곳이 있고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다 내는 곳이 있고 또 지원 동기 및 학업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 동기와 함께 학업계획서가 중요하다라고 학교마다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입시 요강에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경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뭐 400자, 500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고 또 교수님의 논문은 어떤지 그걸 좀 검토한 다음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써야 할 말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내 얘기를 쓰는 거고 학업계획서는 학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계획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으세요. 우리 리포트 다 써보시잖아요. 결국 계획서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객관적이고 명확성이 드러나는 계획서를 쓰는 것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쓰면 안 되는 표현 같은 것도 있나요?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하는 것들은 제가 지도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는 좀 반복 어휘가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라는 걸 또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특히 말의 어미가 좀 비슷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뭐 깨달았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 반복 어휘를 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경험도 1번, 2번, 3번, 4번 쓸 때 보통 2번 내지는 뭐 4, 5번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 경험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지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또 저는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렵게 쓰고 논문처럼 쓰면은 내 자기소개서가 잘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이 허수가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신과 사소한 경험이라도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자기소개에서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학업 계획서라면 교수님의 어휘나 혹은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인용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뭐 가령 교수님이 어떤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학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학자를 조금 더 언급하고 내포하는 것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적대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좋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원 동기를 쓸 때 전적대가 별로여서 사실은 편입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대를 비판하기보다는 전적대가 이러한 것은 좋았으나 그러나 내가 어떠한 학문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런 학문적인 갈등이 이 학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학교의 시스템과 활동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전적대는 이건 별로예요. 이렇게 깊이가 없었어요. 라고 언급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매력으로 내가 설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난 이 전적대 별로였어라는 거는 앞으로 입학해서도 나는 이게 별로일 수 있을 거라고 투덜투덜 거릴 수 있는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게 부족한 게 느꼈고 그 부족한 건 나의 학문적인 갈증이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런 논문을 쓰고 있네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또 이러한 시스템이 있네요를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경영학과를 쓰는데 전적대에는 경영학과, 그러니까 사회과학 소속의 경영학과였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지원할 학교는 경영학부의 경영대학. 거기에 한 학과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처럼 학과랑 학부를 좀 나눠서 설명해 보는 것도 또 한 가지의 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학교는 보니까 대외 활동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상 경력이 없다, 내가 없다라는 걸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에서? 네, 그러니까 꼭 수상 경력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좀 사소한 거, 내가 지나쳐 갈 만한 부분들을 캐치하시는 게 중요해서 뭐 이런 거예요. 일례로 A4 용지를 꺼내서 과거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 보시는 게 좋은데 가령 몇 년도에 내가 몇 개월 동안 뭘 했고 거기서 내가 뭘 깨달았다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럼 내 인생의 생애진로 과정을 쫙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대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 순서로 올라오시는 게 작성하실 때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 과정이어도 사실은 사소한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학습 과정에서 이 친구의 역량을 또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소한 경험이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이걸 쓰면서 학생분들 자존감도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뭐 대학을 가는 이유, 편입을 하는 이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겠지가 아니라 이 친구의 진로에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면 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교육과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원서 접수 전에 쓰건 후에 쓰건 좀 데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쓸 것인가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대주제는
글자 수를 어디에 맞춰서 작성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편입하시는 분들은 한 학교만 쓰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쓰느냐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제출이 급한 곳보다는 글자 수가 가장 많은 학교부터 써야 다음 학교를 쓸 때 재활용하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활용이라고 해서 좀 언급이 별로 어휘가 좋진 않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글자 수 많은 것부터 네, 오히려. 시간을 정해놓고 네. 오히려 제출 기간이 빠른 학교보다는 보다는 글자 수 많은 데를 썼다가 이거를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 네, 왜냐하면 글자 수 작은 거에 완성을 해놓으면 또 글자 수가 많으면 또 써야 되거든요. 근데 글자 수를 이미 많이 써놓으면 줄이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문항이 가장 많고 글자 수가 많은 것부터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급한 것부터 해결하면서 시간도 또 시간대로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어 시험이 종료가 됐으면 그럼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경험 추출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데드라인 정했고 내가 이 학교를 써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작업은 바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A4용지 꺼내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올라오는데 그 경험 중에서 뽑을 만한 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뽑으려면 학교 인재상이나 학과 관련된 조사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또 이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내 경험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는 내 경험, 또 한 페이지에는 학교 조사를 해서 연결을 해서 문항별로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을 풀어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컨텐츠를 어떻게 둘 것이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포커스를 둘 것인가, 또는 학과나 성실한 면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또는 인성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서 경험 추출 방법을 좀 달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뭐 이대숙대처럼 자기소개서 학계서를 같이 제출하거나 글자 수가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학교들은 크게 시간을 많이 공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요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는 건 아닌데 어차피 글자 수가 작아서 적을 수 있는 경험적인 부분이 조금 현저하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채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뭘 배우고 싶은가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학교 홈페이지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수님의 논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어차피 다 못 읽으세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주제인가 혹은 어떤 초록적인 목차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걸 가르친다. 근데 내가 그 부분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 분의 교수님 것만 논문을 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경험 정리랑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워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논문 말고 교수님에 대한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이 쓰신 책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그 학과 사무실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그 홈페이지 밑에 하단에 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 혹시 여기서 가장 많이 보는 개론서 좀 추천을 받아서 읽고 쓰시면 학업계획서는 충분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사실 자기 경험에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자문과 또 많이 써서 좀 가시화해서 경험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문을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저희도 사실은 논문을 보면서 어려운 말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 논문들을 막 세세히 읽어가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틀을 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쓴다면 비슷한 학교 라인의 같은 학과의 이수 과목이나 혹은 관련된 논문을 좀 비교해보면 이 학교랑 이 학교의 시스템이나 활동이나 이수 과목이 좀 다른 점을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 학교만 봐서 이렇게 좀 한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서 잘 못 봐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학교 레벨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 학교는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는 이런 과목이 있네. 그래서 이수 과목이라도 보시면 학업계획 썼을 때 좀 학문적으로 가깝게 짚어낼 수 있을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것 같은데 특히 성장 배경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어떤 집에 삼남일녀로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개그 되셨나요? 네. 바로 잘려요.
아, 이거 바로 커트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 어렵냐면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을 몇 개 써보고 합치면은 그 위에 딱 쳐 서두에 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경험을 먼저 배치하시고 그 경험마다 서술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첫 번째 계기.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했는지, 뭐가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고 마지막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성장했는지 이거를 경험마다 싹 한 문장씩 풀어보시면 한 8문장 내지 10문장 정도 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계기, 활동, 힘들었던 거, 극복한 거, 깨달은 점, 성장점. 이렇게 써보면 잘 써지는 경험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A라는 경험이 참 좋은데 써보면 안 써지는 경험이 있고 아 나는 B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면 잘 써지는 경험. B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에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이 재밌거든요. 그게 훨씬 더 사소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써본 다음에 그걸 한 2개 정도 엮으면 한 800자 돼요. 하나는 400자. 거기에 그냥 그거에 대한 중점적인 요약을 위에 좀 그럴싸한 말. 제가 뭐 소위 이런 말도 하는데 친구들한테 깨달음에 대한 걸 내가 쓰고 싶어. 그럼 네이버에 그냥 깨달음 명언 치면 좋은 거 나와요. 그거 긁어와서 위에 딱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먼저 써보는 게 중요하고 첫 문장부터 쓰지 말고 경험 먼저 써보고 합쳐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왜 이과 친구들이 꽤 잘해요. 그거를. 이과 친구들 글 못 쓰실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공식처럼 알려주면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공식처럼 합체를 하시면 첫 문장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성장 배경, 성장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정말 성장 배경을 쓴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성장 배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묻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녹아내시는 게 결국 그 질문에 대한 해당된 답이라는 점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몇째고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권에선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공정성을 화두로 두기 때문에 그런 나의 출신이나 배경을 밝히는 거는 금지하시고요. 제가 합격한 친구들 중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연대 합격한 친구가 첫 문장에 나는 뭐 미친놈이었습니다. 라고 작성한 친구도 연세대 합격했거든요. 물론 뒤에 내용이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도 되고 그렇게 불우한 배경이었습니다 해도 죄송해요. 합격할 분들은 합격을 해요.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럴 정답을 쫓아가자 하지 말고요. 그냥 그럴싸하게 빨리 쓸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글이니까 믿고 고하세요. 사실 엄격한 아버지와 아니, 엄격할 수 있죠. 왜 안 돼요? 현명한 어머니 밑에서 뭐 이런 얘기들은 뭐 하긴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엄격하고 현명과 관련된 걸 뭐 내가 얻어서 가치관을 얻었다라고 언급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그럴싸한 학자의 말을 가져오세요. 왜 우리 그 모모학개론 같은 거 보면 첫 서두에 그 사람의 쓰는 뭐 머릿말 거기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거 좀 그럴싸한 거 가져와서 하면 훨씬 더 있어 보이고 꽤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명언을 쓰거나 이런 것도 괜찮은가 보네요. 명대사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자꾸 언급하지만 교수들이 좋아할 만한 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멋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본 글이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 좋은 게 밑에 있는 경험과 연결이 안 되면 별로죠. 그렇지만 경험과 부합을 되면 why not? 왜 안 돼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도 사실 막장 드라마 거기서 거기잖아요. 맞아요. 스토리도 경험도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최근에 펜트하우스 네. 본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보세요? 펜트하우스도 보세요? 다양한 드라마가 속해 스카이캐슬하고 있는, 다 속해 있는 드라마예요. 근데 왜 봐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견하는 경우들도 기대하기 있고요. 때문에 그런 그렇죠. 기대감을 입학사정한테 준다면 여러분 합격. 그쵸, 어쨌든 사로잡으니까 눈을 사로잡는다. 어차피 다 안 읽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안 읽는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안 읽어도 이런 건 읽습니다. 어차피 영어 점수가 당락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잖아요.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은 내가 조금 더 조사를 많이 하고 조금 더 많이 보시면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교수님 거 다 나와. 요즘에 그렇게 질 좋은 영상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강연도 있고 팟캐스트 잘 찾아보시면 교수님이 뭐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 안 되면 세미나 쫓아다니세요. 가서 청강 들으시면 정말 교수님이 지금 최근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시거든요. 그거를 콕 집어서 뭐라도 앞에다 딱 서두에 배치를 한다면 어떤 좋은 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학사정과도 굉장히 다른 분일 것 같지만 교직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좋아할 법한 것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요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합격시킨 친구 중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라고 나와의 채팅에 스스로 녹음해서 스스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로 글을 배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글을 못 썼어요.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